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너.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국회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 SNS를 들끓게 만들었던 기무사의 내란 음모. 내란 음모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기무사가 계엄령을 짜야 하는 것이 자기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내란 외에는 다른 말로 설명을 할 수 없고요. 정식 군부대를 동원하려고 했다는 계획이라기보다는 자기들끼리 이래저래 짬짬이를 하려고 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 내란 음모로 부르는데 부족함이 없다. 통진당의 이석기 전 의원을 내란을 생각했다는 이유로 2시간짜리 회합을 가졌다는 이유로 징역 9년에 처한 사법부라고 한다면 정당을 날렸잖아요. 또 정당을 날렸다면 자유한국당도 날려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성질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석기 의원이야 지 혼자 망상을 한 것이고 여기는 군대라는 실체가 있잖아요. 실제로 이건 큐만 나오면 바로 이행이 될 수 있었던 문제고요. 네, 할 생각이 있었다라는 점에서 절대 좌시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예지력이라고 해야 됩니까? 담력이라고 해야 됩니까? 당시에 그거를 깠단 말이죠. 근거 있냐라는 그런 압박이 있을 때도 추미애 대표는 거기에 굴하지 않았고요. 휘둘리지 않았는데 거짓말이긴 솔직히 바랐거든요. 그냥 정치인이 어쩌다 한번 한 말이기를 바랐어요. 왜냐하면 쿠데타가 모의됐다는 것만으로도 이건 너무나 슬픈 거예요. 2017년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너무 서글퍼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추미애 대표가 쿠데타 얘기를 꺼냈을 때 사실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저건 무슨 얘기냐 하면서 좀 hir난하는 분위기가 있었죠. 생각에 너무나도 생뚱맞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냐 싶은 생각을 많이들 했었는데 추미애 대표가 그 당시에 상당히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근데 당시에는 보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근거를 이야기하지 않은 참고했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추미애 대표의 그런 말 한마디가 가져왔던 효과, 기무사가 그렇게 하고 나서 그 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다시 고민하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천금 같은 한마디였죠. 매우 중요한 이야기였고 정치인으로서의 존재감을 보여준, 그 당시 생각해보면 억울해서 사실은 이러저러하다라고 더 설명할 수도 있었겠지만 속의 목적을 달성하고는 그 뒤에는 함구를 다시 해서 취재원을 지켜줬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예.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등골에 식은땀이 절로 납니다. 상황을 쭉 다시 복기해보면 이번 대법원 소동에서 발소할 수 있듯이 헌법재판소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냥 5급 공무원에 지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해보면 별다른 존재가 아니거든요. 다만 사법의 중립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세금을 많이 들여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신뢰를 쌓아놓았던 것 외에는 사실 큰 차이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만약 그 당시 촛불 시위가 좀 과격하게 흘렀거나 뭔가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저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도 있었다. 그렇게 되면 바로 그 탄핵 기각에 이어서 쿠데타를 할 수 있는 적기로 보고 계엄령을 선포한 다음에 야당 관련 인사를 다 집어넣고 박근혜가 아버지의 꿈을 이어서 종신 대통령을 획책했을 가능성이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남아있었다는 사실. 이거 결코 쉽게 봐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죠. 이대로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끝까지 책임자를 반드시 잡아내야 된다. 이거 만약에 그게 실행이 옮겨졌다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김 보좌관님 도망가야지 김용민이나 김어준은 글쎄요 잡혀가겠죠 아무래도. 저는 잡혀가서 적극적으로 한 팟캐스트 진행자의 정보 행각에 대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 불어버려. 경쟁자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겠죠. 이동영이가 실은 북한과 접선해서 돈 받았어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경로로 봤을 때 이건 여전히 저는 뭐 대단히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상태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시스템적으로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대통령 한 사람 바뀐 것 외에는 바뀐 것이 없다는 자조가 정말 자조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저희가 알아야 할 것 같고요. 적폐청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지금 국방부가 기무사를 개조하겠다, 뭐 이제 슬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국방부 기무사 개혁 TF의 구성원들을 보니까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 예. 여태까지 참여해 오다가 며칠 전에 사직서를 제출을 했고 그 TF에서 네. 그리고 지금 12명의 TF 요원 중에 절반이 군 관계자이고 2명은 기무사 고위 간부여서 이건 뭐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거 할 수 있을까? 중위 재물을 어떻게 깎습니까? 그렇죠. 예. 예, 국방부가 아직도 전 정신을 못 차렸다고 생각하고 군인들은 군인들끼리 안으로 싸고 다니는 거 이거 막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여기서 뭐 이명박 전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면 좀 웃기긴 하지만 이명박 전 시장이 서울시장을 할 때 서울시 버스 노선 카드 환승제를 만들면서 서울시 교통국에 있던 직원 전체를 타 부서로 발령내고 교통국 업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로 부서를 다시 만든 다음에 그냥 일을 시켜서 버스 개혁을 단행을 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저는 이 국방 TF도 마찬가지다. 무슨 국방부를 군인이 잘하니까 군인이 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타이밍이 아닙니다. 지금 군인이 총칼 들고 시위하는 국민들을 종북으로 몰아서 총을 쏴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던 기무사의 개혁을 이야기하는데 군인이 거기 무슨 자격으로 낀다고 설치고 있습니까? 전 전원 다 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민간에도 국방 전문가 많이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더라도 다치는 건 기무사 몇 사람인 거지 기무사의 몇몇 인간들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살상행위를 하려고 했던 이 순간에 아직도 기무사의 편의를 봐주는 일은 전 절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국방부 기무사 개혁 TF의 전면적인 재구성과 기무사를 해체에 가까운 수준으로 수술한 것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가서 뒷조사하고 인터넷 와서 댓글 달면서 대북 심리전 하고 있고 게다가 이제 계엄령까지 이런 조직을 남겨둘 이유를 글쎄요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수뇌부 마지막 수뇌부를 이루었던 이들을 폭격 맞았다는 표현이 가능할 정도로 처벌 정도가 아니라 응징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명백한 물증이 나왔는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들에 대한 수사 그리고 강도 높은 응징의 의지를 보여줘도 좋을 시점 아닌가 싶은데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까? 네, 저는 뭐 정부가 절대 이거 좌시하지 않을 문제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들이 폭로된다는 자체가 저는 제대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에 맞춰서 여론을 좀 더 힘을 실어줘서 예. 국방부가 민간으로 구성된 TF를 통해서 이 문제를 개혁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말씀인 건데 그걸 좀 요란하게 소문도 내고 사전에 국민들에게 이거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 것도 병행하겠죠? 예, 뭐 그런 것들이 앞으로 나오겠지만 지금 당장은 뭐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더 우선이니까요. 그런 문제에서는 진전이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제 국회 원구성 아직도 안 되고 있는데 7월 17일 제헌절까지는 이제 열흘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 안에는 어떻게든 결론이 날 것이다 라는 관측도 있는데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어느 당이 가져가는지 이게 또 초미의 관심사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원구성은 5월 30일에 취직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6월에는 원구성을 했었어야 하는 겁니다. 7월까지 밀린 것은 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자유한국당이 자기들 선거 망쳤다고 원구성을 안 하고 지금까지 버틴기다가 이제 와서 또 다른 소리들 하는 걸 보면서 이걸 또 양비론으로 몰아가는 그 언론에 대해서도 전 정말 계속 말씀드리지만 불만이 많고요. 예. 이게 어떻게 민주당의 잘못입니까? 민주당이 그럼 다 양보해야 되는 겁니까? 민주당이 울고 자빠져 있는 자유한국당의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고 국정 운영을 하라는 겁니까? 지금 국민들이 지방자치 선거를 통해서 자유한국당에게
지금의 민심이 어떤지 표심이 어떤지 보여준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이러한 전제가 있는 것인데 자유한국당은 반성이니 무슨 해체 수준 어쩌니를 잠깐 이야기하고는 또 모든 것을 자기들 주지 않으면 쓰러지겠다라고 지금 이제 목리를 부리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특히나 이제 법사위원장의 문제가 전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와 관련된 상임위들 뭐 법무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처들과 관련된 일들이 기본이고 그 외에 기타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잣구 수정. 왜 잣구 수정을 하냐면 그 상임위에서 봤을 땐 별 문제가 없다고 해서 했지만 전반적으로 다른 상임위와 충돌하는 법이라는 것이 존재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조율을 법사위를 하라고 권력을 줬는데 그건 이제 기술적인 문제인데 지금은 법사위가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무슨 더 높은 상임위라고 생각을 하고 상임위 통과는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통과를 할 수 없거든요. 예.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법안을 법사위에서 붙들고 늘어지는 것 이거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19대 예를 하나 들어보면 환노위에서 특별 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산재 보험 의무 가입을 이야기하는 법을 심지어는 그 법은 새누리당이 냈던 법안이고 예. 그것을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당시 제2법사위원장이던 권성동 의원이 목리를 부리면서 아이고. 법안 통과를 6개월 넘게 저지시켰던 전력이 있습니다. 예. 이건 정말 법사위의 권력을 축소시켜서라도 막아야 되는 일인데 어쨌든 지금 당장 그 법사위의 권력을 축소시키는 법조차도 법사위를 통과시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국민의 민심, 선거를 통해 드러난 민심은 어쨌든 개혁 입법을 빨리빨리 완수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으니 좀 그것에 걸맞은 나라를 만들어 보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행정부는 개혁을 하고 전지를 하고 있는데 법안이 못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이러고 저러고 할 문제가 아닌 겁니다. 민주당이 협의를 하고 협상을 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해도 자유한국당이 너무나도 뻔뻔하게 목리를 부리기 때문에 이건 뭐 그냥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상태로 계속 뻗팅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사위원장은 이번에 민주당이 반드시 가져와야 된다고 보고 예. 그런 속에서 개혁 입법들이 그렇게 해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상임위에서 자유한국당이 틀면 못해요. 상임위에서 자유한국당이 틀면 못하는데 왜 자유한국당에서는 법안을 통과시켜주느냐. 논리적으로 도저히 통과시켜주지 않을 명분이 없기 때문에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법이 법사위에 올라오는데 법사위의 의원들이 자기들이 뭐라고 법안을 깔고 뭉개고 앉아서 목리를 부립니까? 이런 일 좀 없어져야 한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민주당이 그것에 맞춰서 2년 동안 국정을 운영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다음번 총선에서 심판을 받겠다는 겁니다. 여당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전 꼭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정치에 복귀할 뜻을 밝혔어요. 이분은 말이죠. 대선에서 져도 지선에서 져도 금방 일어섭니다. 오뚜기와 별 다를 바가 없어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전 홍준표 대표가 복귀할 거라고 계속 일관되게 주장을 했었고 예. 지난번에 무슨 은퇴하는 것처럼 선언했지만 사실은 본인이 건 몇 가지 개혁의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성사시킬 적임자는 자기밖에 없다라고 다시 들고 나온 상황으로 보고요. 올 연말까지 나라가 돌아가는 방향을 지켜보겠다는 얘기 이제 연말에 복귀하겠다는 얘기랑 다름이 아니다. 예. 근데 이제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져야 홍준표에게 기회가 올 텐데 저는 지금 남은 6개월 동안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된 비대위를 만들어서 개혁을 할 수 있을 가능성도 0%로 보고요. 문재인 정부가 그 사이에 지지율이 막 주저앉을 가능성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는 끊임없이 복귀를 시도하겠지만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뭐 벌어지고 한국과 북한이 동맹을 맺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전 홍준표 대표 이런 점에서 글쎄 제가 아쉽다 말하는 건 좀 웃기긴 하지만 아쉽네요. 아직도 이 반공 문제를 가지고 색깔 문제로 그렇게 두들겨 맞고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했으면서도 아직도 종북 얘기를 들고 나오는 그 심리를 알 수가 없는 것이 홍준표 의원이라는 사람이 원래 대북 문제에 대한 시각이 저렇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예, 저렇게 왜 변하게 된지 모르겠는데
이제 와서 다시 되돌리기는 창피해서 그러는 마음인지 모르겠으나 뭐 조언을 드리자면 사람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고 지금이라도 특히 이제 색깔론은 그만 좀 들고 나오시라. 이미 트럼프와 문재인과 김정은이란 이 삼각편대가 공고하게 남북미 관계를 개선시키면서 서로의 경제적 상황을 호전시키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더 이상은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좀 인정하셔야 된다. 그렇게까지 정치 감각이 없어서 어디 연말에 복귀를 하시겠습니까? 좀 더 과외 공부를 좀 하고 돌아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당권 도전하겠어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혁신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면은 1년 정도만 비대위를 운영하고 1년 뒤에 공천권을 부여하는 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때 이제 홍준표 대표가 직접 나서겠다는 뜻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지금 당장 저기 말고는 마땅한 상대도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아직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유한국당 내에서 저만큼의 정치력을 가지고 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한 인물이 없다는 점 하나, 그리고 어떻게 됐건 간에 진박 친박 논쟁을 벌여서 낯뜨겁게 박근혜를 찬양했던 세력들에게 당권을 쥐어준다면 자유한국당은 소멸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자유한국당 당원들도 갖고 있다는 것 하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뭐 홍준표 의원이 여전히 가장 강력한 후보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사실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망할 것은 확실한데요. 저는 그래도 좀 폼나게 죽는 길은 홍준표 당대표가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누군가가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위헌정당 심판을 냈으면 좋겠어요. 예, 이건 뭐 탄핵 직후에 쿠데타를 음모했던 그 정권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권이 뭐 당과는 무관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대통령 권력을 정점으로 해서 획책됐던 음모인데 이게 어떻게 당과 무관해요? 일개인의 그런 망상 속에서 이루어진 내란 선동이 정당 해산의 요건이 된다면 조직적 플레이였던 내란 음모는 이건 뭐 자유한국당이 직접적인 책임 선상에 선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누군가가 위헌정당 심판을 제기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전 뭐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가 어떻게 드러날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단순히 박근혜의 마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 기무사가 아부하는 문건으로 만들었다는 식으로 과소평가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